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속 노화 실천법. 정희원 작가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에필로그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배움과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에필로그. 당신의 1년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노화를 느리게 만들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방법을 삶의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직 스스로 느낄 만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책의 내용이 와닿지 않을 것이다. 일단 현재를 즐기고 볼 일이지 무슨 참견이냐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삶의 가치를 숫자로 계산해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말한 생활습관 개선을 실천하면 수명을 길게는 20년 가까이도 늘릴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은 대부분 젊을 때와 다르지 않은 독립적인 삶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렇다면 질 좋은 삶 20년의 가치는 얼마일까? 질 좋은 삶 20년을 추가로 얻게 되는 것에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2018년 한국인 507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완치에 가까운 삶의 질이 동반된 1년의 생명 연장은 3,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2016년에 20대부터 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건강수명 1년의 가치가 평균 2,492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연구원이 2013년 만 20세부터 59세 성인 1,9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사람들이 1년의 수명 연장에 평균 3,050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1년의 가치, 그러니까 지불 의사가 달라져서 더욱 흥미로웠는데 경증일 때는 1년을 더 사는데 2,050만 원을 낼 생각이 있고 중간 정도라면 3,072만 원, 중증이라면 4,028만 원을 낼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런 연구를 종합하면 20년의 질 좋은 수명 연장은 5년 전 물가로 쳐도 최소 5억 내지 7억 정도의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최소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건강이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로 느껴지면 지불 의사가 커지는 경향도 관찰된다. 2014년 한국 릴리가 조사했을 때 일반인 응답자의 45%는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치료에 5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위에서 말한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건강수명 1년 연장 비용 3,050만 원보다 현저히 큰 값이다.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이거나 현재 몸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노화지연이나 건강한 노년에 대해 시큰둥한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당장 자신의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서일 것이다. 간병 부담은 어떨까? 2016년에서 2019년 국내에서 조사한 연구를 보면 한 사람이 노쇠하거나 치매에 걸린 상태로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으며 생존하기 위한 돌봄 관련 비용은 연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였다. 이 역시 2023년 시점으로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1.5배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책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활용하면 수명이 연장되며 골골거리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년기 전체에서 돌봄이 필요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기간을 10년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다면 삶의 가치와는 별개로 직접적인 돌봄 비용만 현재 물가로 4억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모두 모아보면 건강한 노년기 생활 1년이 가지는 가치는 지금 물가 기준으로 1억 원 정도가 된다. 물론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사람의 삶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환원했을 때조차 이런 무시하지 못할 값이 나온다. 실제 삶은 분명 이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만드는 노력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더 가진 상태로 노년을 맞이할 기회를 주는 셈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이들이 단기적 관점으로 삶을 바라본다. 당장 더 많은 즐거움을 얻거나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한다. 그 과정에서 소모하는 건강의 가치는 당장 측정되지 않으니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책의 앞부분에서 단기간의 다면적 생활습관 중재로도 생물학적 나이가 3년 이상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중년기나 노년기에 진입한 인구 집단에서도 생활습관은 기대 여명을 가르는 효과가 있다. 항상 모든 삶의 습관이 최상인 건강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 살다 보면 한동안은 여러 면의 생활이 헝클어질 수도 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균형 잡히고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는 생활 습관의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향과 의지만 있으면 된다. 여러 상황이 만든 생활의 악순환은 선순환의 힘으로 틀림없이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나이 듦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용이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람은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그 방식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블루존 식사나 마인드 식사,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다면적 운동의 가장 기본은 다양성과 적당합니다. 사람에게 건강과 습관의 힘은 대단해서 굳이 건강하지 않은 불균형을 만들어낸 후 오랜 시간 그 습관을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큰 폭으로 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무언가 더 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나의 습관을 조정한다는 측면에서도 활용하길 바란다.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은 지혜로운 노년, 즐겁고 행복한 노년을 만든다. 건강한 노년을 즐기며 사람, 사회와 소중한 시간을 더 보내는 것은 우리의 내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기회가 된다. 이는 또한 더 오랜 기간 현역으로, 한편으로는 은퇴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자유로운 활동을 지속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런 삶이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선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실천만이 남았다. 당신의 1년은 얼마인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는지에 달렸다. 한 해 한 해 가장 소중한 1년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지금까지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성노화 실전법 정희원 작가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까지 책의 마지막 부분인 에필로그를 낭독해 보았고요. 다음에는 더 멋진 책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움과 깨달음이 있는 낭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더줌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